안녕하세요. 정금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정금TV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성년후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약간 생소하시다고요? 예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었고 성년후견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노인 중 상당수가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매에 걸리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성년후견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관한 법률 조문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민법 제9조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9조에서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제12조에서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대해서 법률 조문을 살펴보시면 구조 제1항에 가정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여기에는 치매가 들어가겠죠. 이러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미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 그리고 검사 또는 지방자치의 장, 이런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청구에 의해서 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심판할 때 사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달리 12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문구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치매에 걸리면 조금 지나도 자신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백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한정후견 결정이라든가 성년후견 결정을 받아야지만이 이런 상태에서 법률 행위를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정후견 결정이라든가 성년후견 결정을 받은 상태여야지만이 이 조문 9조 12조에 따라서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한정후견 결정을 받았는데 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결정의 차이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문상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면 성년후견, 그렇지 않으면 한정후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선별검사, 인지기능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치매 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원인도 검사합니다. 이렇게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하시면 진료 기록이 이렇게 진료 기록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다. 그런 기재된 내용 진료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의사 감정인에게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해서 이런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게 되는데요. 이런 이러한 증거조사 방법을 진료 기록 감정이라고 하고요. 직접 치매 노인을 병원 의사 감정인한테 데려가서 감정을 직접 받게 하는 것은 정신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 여부를 입증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성년 후견인은 누가 선임되는지 여부입니다. 보통은 청구인들이 자기가 성년 후견인이 되겠다고 해서 자신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이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신이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되게 심할 때 예를 들어서 형제간에 심한 다툼이 있고 모친이나 부친은 부모님을 성년 후견인으로 이렇게 지정받고 싶을 때 자신이 그 형제들 중에 자신이 성년 후견인이 되겠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심한 경우에는 그런 심한 형제들 간에 심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자, 제3자를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될 때에는 성년 후견인의 보수를 예납해야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보니까 성년 후견인의 보수 비용으로 1,000,000원을 예납하라고 법원의 결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사자분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취하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료 기록 감정 신청이라든가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잠시 진료 기록 감정 신청을 한 서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료 기록 감정 신청서라고 쓰시고 진료 기록 감정 신청을 한다. 입증 취지는 사건 본인의 치매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감정 대상은 사건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고 감정 촉탁할 곳은 해당 진료과 또는 기타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감정 촉탁을 해줄 것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자, 이런 진료 기록 감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문서 송보 촉탁을 해서 그런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판장이 사건 본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동의하는지 여부, 청구인을 사건 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제가 최근에 받은 승소사례 판결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명으로 한정후견 개시라고 돼 있는데 최초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법원에서 변경을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분께 말씀드리고 한정 후견 개시 결정으로 이렇게 개시 심판 청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주무는 사건 본인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시를 한다고 결정하셨고 사건 본인의 한정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제가 모친이 치매로 인해서 이모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이유로 성년 개시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서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하였고 다른 이해관계인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였는데 특별히 의견을 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봐서 법원에서는 사건 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친을 이용하여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의뢰인분께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러한 유사한 문제로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과 확실한 솔루션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